안녕하십니까, 박상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I won the election이란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I will win이 아닌 과거형 won을 사용했습니다. 이미 이겼다는 확신에 찬 자신감이 표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들이 자기 편에 서 있다는 것을 과시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송의 대부분은 공화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기 개표에 격분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재검표를 한다지만 서명과 대조하지 않는 행위는 무효로 위헌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도 우편투표 종용 자체가 위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이 총체적 사기로 점철되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극좌파 민주당과 그들의 공모자인 페이크 뉴스 미디어들이 선거를 도둑질하려 하고 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세를 올렸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도미니언 서버에 저장돼 있었던 대선 개표 데이터에 따르면 트럼프가 대승했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하원 의원 루이 고모텍에 제보한 독일의 한 네티즌은 트럼프 대통령이 410대 128로 이번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조지아 같은 스윙 스테이트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민주당의 아성이라는 캘리포니아에서도 트럼프가 승리했습니다. 도미니언을 이용한 대선 사기극은 선거를 바로 앞둔 10월 30일에 이미 지적된 바 있습니다. Allied Security Operations 그룹의 로스 램슬랜드는 아메리카 Can We Talk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다수의 미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선거가 개인 회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개인 회사들은 카운티와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이 개인 회사들을 살펴보니 그들의 소프트웨어와 보안 장치가 기준도 없었고 이 회사들이 지켜야 할 전국 표준의 보안 기준도 없었다고 램슬랜드는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선거 조작이 얼마나 쉬웠는지를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소프트웨어가 아주 엉터리라 일단 조작을 하고 나면 이후에는 어느 부분에서 조작을 했는지 찾을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텍사스주를 포함한 28개 주가 마찬가지인데 이 데이터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서버로 전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버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도미니언의 소유로 선거 자체를 농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텍사스주를 포함한 28개 주의 사전투표 데이터가 안전한 곳에 보관된 게 아니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전송돼 보관됐다는 것을 대선 며칠 전에 럼스랜드는 파악했습니다. 미시건주에서 벌어진 사기극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도미니언의 피고용인으로 디트로이트에서 일했던 멜리사 커로는 폭스뉴스에서 자신이 목격한 것을 폭로했습니다. 바이든 표를 2번 스캔해 득표 숫자를 부풀렸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개표소 주차장에는 식사를 실은 것으로 위장한 밴 2대가 들어왔는데 먹을 것을 내리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상한 밴 2대가 개표소로 들어오고 나서 2시간 만에 10만 장의 표가 바이든에 보태졌다고 폭로했습니다. 트럼프 법률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 연방검찰 시드니 파월의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스마트매틱의 회장 피터 디펜거는 조 바이든의 소위 정권 윈수의 소속이라는 겁니다.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도 스마트매틱 소프트웨어는 두 사람의 베네수엘라 엔지니어가 독재자 차베스를 위해 개발한 것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매틱 CEO 피터 디펜거는 코스트가드의 전 지휘관으로 2015년 7월부터 2017년 1월 20일까지 수송안전관리국장을 지냈습니다. 피터 디펜거는 국토안전부의 인수를 위한 인사로 지난주 조 바이든의 정권 인수위원회에 합류했습니다. 시드니 파월은 또 도미니언의 보안체계가 얼마나 엉터리는지 2019년에는 민주당 에이미 클로브차와 엘리자베스 워렌, 론 와이든조차도 우려했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파월은 여러 주의 보팅 시스템 구매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CIA와 FBI는 보팅 시스템에 결함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서 CIA 국장은 마땅히 해고돼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브로셔에도 조작 의도가 있는 사람이 접근하면 안 된다고 적혀 있는데도
정보기관들이 사용을 저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도미니언은 스마트매틱이 전면에 내세운 회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줄리아니는 뉴욕시의 770WABC라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도미니언이나 스마트매틱이나 모두 준공의 맹우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기 대선에서 우연이 너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면서 모두 준공이 연계된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줄리아니는 네바다, 미시건, 조지아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이 1% 차로 경합이 벌어진 상황은 모두 도미니언의 조작이라고 밝혔습니다. 줄리아니는 또 도미니언은 캐나다 회사로 보이지만 사실은 베네수엘라가 20년 동안 소유해온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29개 주에서 사용된 도미니언의 보팅 시스템은 스마트매틱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를 위해 고안된 도미니언은 베네수엘라는 물론이고 아르헨티나 선거에도 사용됐습니다. 게다가 일찍이 미 하원은 2008년에 시스템이 엉터리라 텍사스주에서 사용을 금지한 적도 있다고 줄리아니는 폭로했습니다. 도미니언은 현재 베네수엘라 마두로와도 관계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린 우드 변호사는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사기 선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지아주의 주무장관과 힐러리의 변호사 마크 엘리아스를 고소했습니다. 마크 엘리아스는 조지아주 선거 부정의 장본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2018년 민주당의 선거 도둑 전문가라고 불렀을 정도입니다. 2020년 3월 6일 조지아주의 공화당적 주무장관 브래드 라펜스버거와 조지아주 민주당 상원 경선위원회는 비밀 법률 협의에 서명했습니다. 조지아주의 부재자 투표 과정 선거 조작인데 여기에 참여한 게 퍼킨스 코일 로펌의 마크 엘리아스였습니다. 뉴욕포스트는 11월 15일 바이든 부부의 바이든 캔서 체리티가 연구는 하지 않고 수백만 달러를 인건비로 지급해온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암 퇴치와 예방 연구란 명목을 내세워 조 바이든과 질 바이든이 2017년에 세운 재단입니다. 일종의 자선 연구 재단이지만 기부받은 돈을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오바마가 추천한 인사들의 월급으로 지출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회계연도에 480만 달러를 기부받았는데 인건비로 307만 달러를 썼습니다. 재단의 총재 그레고리 사이먼은 2018년 42만 달러 이상을 챙겼는데 그는 파이저의 전 고위 임원과 오바마 시절 캔서 문샷의 책임자를 지냈습니다. 그의 연봉은 2017년 22만 4천 달러였는데 2018년은 거의 2배로 올랐습니다. 이 재단의 부총재 다니엘 카니발 역시 오바마 캔서 문샷 태스크포스의 막요장이었습니다. 2018년에 25만 8천 달러를 챙겼습니다. 바이든 캔서 체리티는 2017년 회의비용으로 5만 6천 달러, 출장비로 5만 9천 달러를 썼는데 이듬해에는 그 경비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선단체를 표방하면서 다른 곳에 기부한 금액은 제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보건장관 알렉스 에이자는 파이저의 백신 개발 소식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장관인데도 파이저가 사전에 귀뜸도 안 해준 것입니다. 오히려 바이든 진영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런데 괴이한 것은 백신 개발을 발표한 날 파이저 CEO 앨버트 볼라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 60%를 팔아치워 580만 달러를 챙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이저가 대중들에게 우한 폐렴 데이터를 숨겨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선 이후 백신 개발 성과를 공표한 게 예상대로라고 말했습니다. 더 힐즈에 따르면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 해임에 이어 국토안전부 관리들도 대거 해임되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창궐 당시 사이버 안전을 게을리하고 대선에서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허위 보고한 국토안전부의 브라이언 웨어, 발레리 보이드, 크리스토퍼 크랩스 등이 해임됐거나 곧 해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해임 대상은 CIA 국장 지나 헤스펠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1월 13일 루이 고머트는 독일 주둔 미 육군 특수부대가 프랑크푸르트에 사이트를 기습했다고 전한 바 있는데 여기서 CIA는
완전 배제됐습니다. 중국 상하이방이 장악하고 있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바이든이 승리를 주장한 직후 미중 양국의 반관방 연락 채널이 회복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고위 관료와 싱크탱크의 학자, 기업계 인사들의 교류가 회복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이 보도는 상하이방의 공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바이든이 친중 노선을 회복하려 한다고 미리 운을 띄워 트럼프 진영을 결집시킨 뒤 시진핑의 중공을 계속 공격하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제로 바이든은 중공에 목덜미가 잡혀 친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진핑은 장수성 난징에서 장강 경제권 발전을 촉구하는 좌담회를 열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민일보와 신화사가 이 소식을 전하면서 내세운 헤드라인이 아주 묘합니다. 확보 1강 청수 면연 후세 혜택 인민입니다. 장강의 맑은 물을 지켜나가면 후세 인민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의미인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 강택민의 세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머리를 숨긴 문장, 장두 문장이라고 하는데 이는 중국 권력층의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상하이방 세력이 선전 부문에서 아직 건재하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